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주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2년 8월 29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 문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오늘인 8월 29일 평산마을에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약 1시간 정도 차담을 나눴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요즘 정부 여당이 잘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희망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 특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전망만 어둡게 됐는데 민주당이 대안을 마련하는 정치로 가야 한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계와 친문계의 반목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 라고 밝혔고 동행한 최고위원들도 우리는 모두 친문이다 라고 호응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SLS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강 우주 발사체라고 불리는 SLS,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이 한국 시간으로 잠시 후인 9시 33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됩니다. 해당 우주 로켓은 201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 우리 돈으로 약 30조 8,085억 원이 투입된 미 항공우주국의 야심작으로서 높이만 100m가 넘는 초대형 로켓이라고 하는데요. SLS는 아르테미스 미션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아르테미스 미션의 최종 목표는 2025년까지 인류를 달에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태원 비키니입니다. 이른바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녀라고 불리고 있는 임그린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에 이태원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인 8월 28일 임그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약속 지키려고 이태원 라이딩 다녀왔어요 라는 글과 함께 인파에 둘러싸여 환호를 받고 있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인파 속의 한 남성이 임 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 누리꾼이 이를 보고 이태원에서 엉덩이 치는 새끼랑 머리 치는 새끼 있던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임 씨는 해당 메시지를 캡처해 스토리를 작성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캐치해서 걱정해주는 그대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딱히 생각 안 했다. 나를 향해 좋은 표현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행복한 에너지 받고 전파하기 바쁘다. 라고 밝혔습니다. 임그림 씨는 지난 8월 18일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몬 오토바이 유튜버와 함께 과다 노출 혐의로 입건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날짜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29일이고요. 29일의 테마는 바이브 국내 급상승입니다. 1위는 박은빈, 제주도의 푸른 밤. 2위는 조유리, 모를 수도 있지만. 3위는 소녀시대, 무드 램프. 4위는 한동근, 새벽에 걸려온 너의 전화는. 5위는 딘딘, 비 내리던 그날처럼. 6위는 치즈, 빈칸에게. 7위는 시도, 한강이나 갈까. 8위는 이효리, 오늘부터 행복한 나. 9위는 아이브, 마이 세리스팩션. 10위는 빅나티 서동현, 연애의 발명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교권 추락 영상입니다.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인 틱톡에 이른바 교권 추락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여고사가 교단에 서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휴대폰을 들고 그 옆에 누워서 마치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해당 교사는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까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자 평소에 교실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거냐며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2010년대 초반쯤에 체벌이 금지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두꺼운 회초리로 손바닥 맞고 가끔 선생님이 화나시면 손으로 배도 막 때리고 검지로 머리도 밀고 이러면서 크다가 중학교 이후로부터는 선생님들에게 맞을 일이 사라지면서 확실히 교실의 분위기가 점차 변해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지역에서 무슨 청소년 회의였나 이런 게 개최가 돼서 그 자리에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이분도 그 자리에 참석했어서 되게 어린 나이였지만 기억이 납니다. 그 회의가 체벌이 사라진 지 한 1년, 2년쯤 지난 후에 개최된 거였는데 벌써 그때부터 교권 추락에 대한 이야기가 막 회의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엄청 큰 강당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 회의 비슷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막 그날 참석한 어른분들 얘기를 막 하면서 지루한 시간이 지나가고 자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해서 이제 손 들면은 마이크 주고 일어나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한 고등학생 그때는 형이죠. 그 형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서 솔직히 다시 체벌이 부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학생들을 때리는 선생님들도 문제지만 선생님들에게 마구 대드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다. 다시 체벌이 부활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로 다져진 저희들이기 때문에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로 다져졌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장내에 웃음이 터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10년 전쯤이니까 그때 당시에 유치원에 있던 학생들이 지금 이제 막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다는 거고 그 얘긴즉슨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은 선생님의 체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얘긴데 물론 체벌이 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교권이 회복되지 않은 지금 사실 지금 교사들이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고 학생들도 솔직히 자기들 못 때리는 거 아니까 아무리 막해도 자신을 저지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영상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처음 체벌 사라졌을 때도 저랑 친구들이랑 이제 선생님이 때리면 우리도 신고할 수 있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으니까 지금 학생들은 당연히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과연 미래에는 이 한국의 공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아마 제 생각엔 교육계에서 체벌 이외의 어떤 효과적인 교권 회복 수단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 학교는 이제 딱 그냥 지식을 제공하는 그 역할만 딱 하고 인성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형태의 교육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날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준 낮 최고 기온은 23도, 최저 기온은 18도였습니다.
이제는 낮에 나가도 날씨가 좀 추울 정도인데 수요일까지 비가 오고 목요일부터는 다시 8월 말에 그런 여름 날씨를 회복하는 걸 보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8월 29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